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마지막 규례는 생식기의 유출병입니다. 생식기와 관련해서 유출이 있을 때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일시적 유출과 만성적인 유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병을 다룬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케이스를 균형 있게 다루어 구조적으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은 남성의 만성적 유출, 16절부터 18절은 남성의 일시적 유출을 다루고 있고 19절부터 24절은 여성의 일시적 유출, 25절부터 30절은 여성의 만성적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성적 유출, 일시적 유출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일시적 유출의 경우는 일정한 의식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만성적 유출의 경우는 정결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남자의 만성적인 유출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이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 부정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질과 유사한 성병이거나 요도 관련 질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생명을 담당하는 생식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부정해지는데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또한 직접 접촉이 아닌 유출병 환자가 닿았던 것을 통해 간접 접촉한 것으로도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자의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접촉한 자, 몸에 손이 닿은 자, 침이 묻은 자, 안장에 닿은 자, 만졌던 물건을 옮긴 자, 유출병자가 만진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악성 피부병 환자와 대비됩니다. 누군가 악성 피부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만 그 환자가 사용하거나 접촉한 것은 더 이상 부정을 전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출병의 경우는 2차, 3차 전염이 일어나 훨씬 더 심각하게 부정을 전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출병은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생식기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2차와 3차에 걸쳐 부정이 전염된 사람은 즉시 옷을 빨고 목욕한 뒤 저녁이 되면 정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접촉이 일어난 물건이 오지 그릇이면 부정이 흡수된다고 생각해 깨트려야 하지만 나무 그릇이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유출병의 정결의식.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이제 유출병 환자의 유출이 멈추었을 때 정결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유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7일을 기다려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환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은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결 예식이 끝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드려야 했던 순양 2마리, 암양 등에 비해 제사 절차나 제물이 매우 간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출병의 회복이 악성 피부병의 회복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남성의 일시적 유출병.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성이 일시적으로 정액을 쏟으면 부정해집니다. 생명의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죄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의 유출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볼 뿐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가 잠자는 중 자연스레 몽종을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내와 성관계를 할 때 정액을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몽종의 경우는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즉시 물로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아내와 성관계를 하다가 정액이 유출된 경우는 남편, 아내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 경우 두 사람은 물로 목욕을 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성관계에 의한 유출임에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적 다산의식으로 신전에서 성행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을 일체 금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까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생명의 도구인 우리의 몸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일시적 유출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 자체는 창세기에 나온 후손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정하거나 죄악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절제되고 건전한 태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타락하여 성적 일탈을 가볍게 여기고 부추깁니다. 은밀한 영역에서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은밀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